자, 예요. 일단 우리 확통. 너네 지금 중간고사 보는지 중간고사 보는지 생각해보면 주엽은 중간고사 안 본다며, 그치? 기말만 보고. 또 동패 어떻게 돼요? 기말만 봐요? 둘 다 봐요? 중간 기말 둘 다 봐. 또 저동 몰라요. 봐요. 중간고사 봐? 몰라요. 그러나 중간고사 모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화해볼 거였으면 안 돼요. 누구 지금 전화한다고? 주말에? 아 지금 진짜 민폐. 아마 기말만 보겠지. 한 명 더 있는데 세호는 안 나와가지고 모르고. 그러면 지금 동패. 중간고사 보고. 오케이. 자, 일단 너네가 2학기 확통 범위가 독립시행부터 오늘 시작할 거거든. 근데 저동은 독립을 시험을 봤어, 그치? 근데 독립을 오늘부터 나갈 건데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뒤에 보면은 이항공포라고 배울 거야. 근데 이항공포를 너네가 이해하려면 독립시행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이항공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네 분명히 독립시행 뭔지 까먹었을 거거든, 우리 세 명 친구들. 응? 알죠. 알아? 설명해볼까 그러면? 근데 저희도 좀까지 아, 너는 시험범위였어? 어쨌든 간에 독립시행까지 시험범위인 곳이 많았는데 이거를 해야 너네가 이항분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독립시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분포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들은 3초 키시면 돼요. 네, 저기 책 갖고 들어오세요. 뒤에 책. 그래서 독립시행부터 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름방학 전에 이제 확통 시험 봤을 때 조건부 확률 시험 봤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그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부터 살짝 복습을 해본다면 PA바 B가 무슨 뜻이었게? 뭐였어? 우리 시험 다 봤잖아, 너네. PA바 B가 무슨 뜻이었어? 뭐가 일어났을 때?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야? B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였고, 그래서 확률인데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 확률이었죠. 그래서 전체를 제한시키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었어. 이거 공식 뭐였는지 기억나, 얘들아? P 밑에 분모에 뭐 있어야 돼? 아니지, 분모에는 B가 있어야죠. 왜냐? 뭐를 제한시켰잖아. 전체를 B로 제한시켰기 때문이야. 얘를 제한시켰지. 그지? 그래서 전체를 B로 제한시켰고, 그때 우리가 일어나고 싶은 사건 A를 구할 건데 B가 일어났을 때 A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교집합을 써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때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것과 종속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배울 거야.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있고 어떤 사건 B가 있어.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뭐를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건준이 씨가 건준이가 이번 확통 시험에 80점 이상 받을 확률 받을 확률을 우리가 사건 A라고 줄게. 그 다음에 사건 B를 내가 뭐하지? 1년 뒤에 10kg 감량을 할 확률을 구할게.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나. 그럼 나. 저요. 얼른 앉으세요. 저 뒤에 책 가지고 와, 지효야. 쌤. 왜? 둘다 0이래요. 둘 다 왜 0이야? 둘 다 왜 0인데. 자, 그래서 이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이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 A 바 B라고 써볼게.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조건부 확률을 방금 우리 복습했잖아. 뭐가 일어났을 때? 권준이가 확통 80점 이상을 받았을 때 내가 10kg 감량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내가 10kg 감량하는 거랑 제가 80점 맞는 거랑 서로 관련이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을 못 뺀다? 그럴 수도 있겠다. 권준이가 80점 못 받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치? 준이야.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자, 어쨌든 간에 서로 두 사건은 관련이 없잖아. 내가 살을 빼는 거랑 제가 확통을 잘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두 사건은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두 사건은 영향을 주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이때 B라는 사건이 A라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PA바 B를 구하세요라는 건 그냥 PA를 구하세요랑 똑같은 거야. 이까지 이해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PB바 A도 A라는 사건이 B한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A 사건 지우시고 PB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두 사건을 서로 뭐라고 한다? A와 B의 사건을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을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까지 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 A의 여집합과 B는 영향을 줄까 그러면? A의 여집합은 건준이가 80점을 못 맞을 확률이고 내가 10kg을 감량할 확률인데 얘네 둘조차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A랑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겠죠?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독립이라는 말을 통해서 A 여집합 B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때 B가 여기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영향 안 준다니까? 그럼 그냥 무슨 사건 구하라는 거야? PA 여집합 사건 구하세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독립이에요. 어려워요? 여기까지 안 어렵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립에 대한 첫 번째 성질 배우게 된 거야. 독립이면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거 첫 번째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두 개가 독립이면 그것의 각각의 여집합에 대한 사건도 독립이다. 두 가지 배웠어. 이따가 한번 정리할 거예요. 책 보면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거를 판단할 때는 이것처럼 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지금 딱 봤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네가 느껴지겠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 그래서 독립 판단하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독립 판단법? 오 뭐였어? 괜찮아. 그게 뭐가 돼야 돼? 그게 P, A, 그렇지.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려고 했을 때 그때 A라는 확률과 B라는 확률을 곱해서 둘이 똑같으면 A와 B는 독립이야. 그래서 두 개는 필요충분 조건이라서요. 독립이면 얘라고 말할 수 있고 얘면 독립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두 사건이 독립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이 판단법 마치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두 개의 실근을 가져요 라고 하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의 실을 가지고 판단하듯이 이것도 이거를 통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유 한번 살펴보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이유 봐보면 여기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 가지고 이제 이유를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P, A바 B. 아까 우리 조건부 정의에 의해서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적어지냐면 PB 분의 PA 교집합 P 이렇게 적어질 수 있겠지? 그지? 이건 그냥 조건부 확률 정의 적은 거야. 근데 두 사건이 뭐라고 했거든? A와 B가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독립이면 B가 A한테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얘 그냥 없애고 PA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양면 이제 봐봐. 왼쪽과 오른쪽을 볼 거야. 이거와 이거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양면에 PB를 곱해버릴게. 그럼 어떤 식이 나오게 돼?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다 라는 결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야. 어려운 거 없지? 됐어요? 자, 책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3쪽. 자, 밑줄 그어보자 같이. 여기서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다른 사건에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조건부 확률에서 얘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를 그냥 없애고 생각하시라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없애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조건부 확률을 까먹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하시겠죠? 요거 조건부 확률 의미가 뭐였다고 얘들아?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있는 게 전체를 제한시킨다라는 뜻이야. 얘가 전체를 제한시킬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습 겸 그냥 하나 적어 얘들아. 복습 겸. 그래서 A와 B가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적어진다고? 준야 밑에 분모에 뭐 있어야 돼? 그렇지. PB. 왜냐면 전체가 B였으니까 전체를 분모에다 쓰는 거야. 현준아 위에 뭐 있어야 돼? 오. 학통 80점 이상 가자 우리. 뭐래 제가? 가연 시키세요. 김가연 시켜. 가연이 너무 멀리 앉았어.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독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려면 조건부 확률 자체를 아예 버리고 갈 수가 없어. 특히나 우리 주엽이나 가자 같은 친구들은 저기 조건부 확률을 시험을 봤지만 독립 이번에 시험범위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얼른 와. 저 책 갖고 와. 책. 자, 그래서 독립의 반대말이 종속이에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면 종속입니다. 그래서 독립이 아닐 때 우리가 종속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독립 판단 조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다 네모칸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독립 판별법. 그래서 마치 우리 판별식처럼 이용하시면 돼요. 독립을 판단할 때. 두 개의 확률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 교집합 구해서 두 개가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설명에는 선생님 아까 증명한 내용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참고사항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거야. A,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도 뭐다? 얘네들도 독립. 그 다음에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독립. 그럼 여기서 예시 하나로 이게 독립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A, B가 독립이야 라고 주어질 거야. 그럼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요런 거. A, B가 독립인데 갑자기 여집합이 튀어나올 거야. 상관없다고. 어차피 얘네들도 독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A 여집합으로 확률 구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저 밑에 뭐 예시 나와 있는데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적고 넘어갈게. 얘들아. 자, 밑에 어디 빈 공간 많잖아. 거기다가 하나 적어놔.
너네 혹시 A와 B가 배반 사건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A와 B가 배반이다. 배반. 배반이 뭐야? 그냥 한국말로 생각해봐. 배반. 서로 배신하는 거잖아. 등 돌리고 있는 걸 우리가 배반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 겹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배반이라 한다는 얘기는요. 두 개의 교집합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즉, 두 개의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면 0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아이고. 바로 나오네. A, B가 배반 사건이면 A, B는 종속이다. OX일까요? O일 것 같아? X일 것 같아, 현준아? 김가연한테 있어요. 이쯤에 가연이 한번 시켜야 되나? 자,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O예요. 참이에요. 그래서 일단 암기하는 방법은 배종이라고 기억해주면 돼. 배반이면 종속이다. 배종. 근데 이유를 알아야죠. 반드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배반이면 종속이냐? 종속은 뭐였어, 얘들아? 서로가 영향을 주는 게 종속이잖아. 그럼 애초에 A, B는요, 두 개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겹치는 게 없다는 말 자체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두 개가 애초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얘기는 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겹치는 게 없어야 되면 너 있어? 그럼 나는 없어. 영향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애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니 따라서 A, B는 종속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 알겠지? 두 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역이 참이었습니까? 그것의 대우가 참이었습니까? 대우가 참이었지. 대우가 뭐였어? 자리 바꿔주면서 부정하는 게 대우 아니야? 그럼 이거 자리 바꿔주면서 부정해봐. 뭐야 그러면? 종속 부정하면 뭐예요? 독립이겠죠?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 B는 무슨 사건이다?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우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명제는 배반이면 종속이다 기억해주고 그곳에 대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씩 나와. 아주 가끔. 나 다정한 사람은 4쪽 넘어가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애도 수투처럼 옆에 유사문항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유사문항이 너네 숙제야. 알겠지? 표정 왜 그런데? 또 숙제 안 해올 거지? 숙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보는 친구들은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다른 문제집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거야. 얘들아, 여기 2번은 유사문항 내가 적었어야 되는데 안 적었다. 2번 위에다 유사문항 적어라. 이거 너네 숙제다. 2번은 내가 안 풀어줄 거다. 자, 1번 읽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옛날 문제 아니야. 너네가 몇 년생이라 했지? 너네 08년생인가? 08이야? 07년이면 너네가 태어나기도 전에네?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건데 n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N이라고 하자. 이런 표현을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이 써. 뭐 n의 배수를 뽑을 거야. 그럼 AN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니까 그 표현은 좀 익혀두시면 좋아요. 옛날 문제긴 하지만 저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우리가. 자, 봅니다. 그럼 기억부터. 기억, 무슨 뜻이라고요? A, 3이? 뭐의 배수? 3의 배수.
A4는 무슨 뜻이야? 4의 배수. 자, 그러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 뽑아주면 배반이냐? 배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얘들아? 배반, 등 돌리고 있는 거. 두 개의 교집합이 모여야 돼? 공집합. 겹치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겹치는 게 없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럼 3의 배수랑 4의 배수 뽑았어. 어디까지 뽑을 거야? 1부터 10까지 뽑을 거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배반? 맞죠? 적어야 돼, 내가 혹시? 혹시 이거 내가 적어줘야 되는 부분이니? 이거잖아요. 겹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자, 박시우 씨, 네, 샤프를 주운 김에 이거 무슨 뜻이죠? 안경 안 써도 보여요? 안경 쓰세요 빨리. 안경 왜 벗으셨어? 안경 쓰고 이거 무슨 뜻이야? 미음. 미음 무슨 뜻이야? 맞는 이거. 아니 그 무슨 뜻이냐고. 맞는데 이거가 아니라 뭐가 일어날 때? A2가 일어날 때 A4가 일어날 확률 구하세요라는 뜻이었잖아. 그럼 이거 조건부 확률 정의로 써야지. 정의로 써봐. 어떻게 쓰면 돼? P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A2 분해 P A4 교집합 A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PA2가 무슨 뜻이야? A2, 2의 배수잖아. 그럼 2의 배수. 2, 4, 6, 8, 10. 몇 개 나와? 5개. 몇 개 중에 5개? 전체. 10개 중에 5개니까 10분의 5. 그 다음 얘는 무슨 뜻이야? 4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이면 뭐의 배수면 돼? 4의 배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4의 배수. 4하고 8 두 개 10분의 2. 그래서 얼마야? 5분의 2 나오죠. 그럼 니은 맞아? 틀려? 틀렸지.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줄게. 참고사항으로 하나 적을게요, 여러분들. 너네 조건부 확률 구할 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부 확률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얘들아 조건부 확률은 여기서 너네가 개수를 셀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전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약분이 돼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그냥 내가 이거 원소의 개수로 문제 풀어도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그래서 굳이 귀찮게 10분의 5라고 적지 마시고요. 너네가 개수를 셀 수 있을 때는 그냥 개수 바로 세서 5분의 2라고 써주면 돼. 알겠지? 이게 조금 더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이야.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 굳이 확률을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알겠지? 자, 다음에 디귿. 맞습니까, 디귿? A2와 A5는 서로 독립이다. 맞아요? 독립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건데 내가 수학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지 말라고 했지. 수학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뭐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판별법 이용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판별법 아까 뭐였어? 해봐. 독립이다 라고 하려면 너네가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야. A2 교집합 A5가 PA2, PA5 이게 곱해서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PA2라는 거는 아까 10분의 얼마 나와? 5 나오지. 그 다음에 A5라는 거는 5, 10 두 개니까 10분의 2죠. 그리고 2와 5의 배수면 공배수. 그치? 10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10분의 1이지. 어때? 두 개 곱하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맞지 그러면? 맞지? 그래서 성립하니까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옆에 문제는 더 쉬우니까 알아서 해보시고. 옆에 2번 풀 때 반드시 뭐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요거 독립 판별법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응? 풀어서 숙제로 해서 와. 자, 그 다음 넘기세요. 그리고 여기 5쪽에 3번은 조금 어려워. 갑자기 내가 훅 들어갔어. 이거 좀 어렵거든? 이거 작년 대진고 기출문제인데 한번 읽어봐.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 읽어보세요. 좀 글이 길죠?
1분 드림. 문제 읽어보세요. 풀었어? 문제 읽어볼까?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먼저지. 이렇게 줄글 되어 있으면. 그치?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실게요. 주머니 속에 8개의 공이 들어있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이 8개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K개는 흰 공이래. 그러면 흰 공은 K개 있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검은 공이래. 그럼 검은 공은 전체 8개에서 K개 빼주시면 검은 공의 개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해했고, 근데 흰 공에는 1부터 K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대. 그러니까 흰 공이 K개 들어있는데 이 흰 공에는 이렇게 1, 2, 쭉쭉쭉쭉 K까지 번호가 적혀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검은 공에는 K 플러스 1부터 적혀있을 거야. 8번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거래. 그때 A라는 사건을 뭐라고 둘 거냐면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적힌 사건을 B라고 하겠대. 이렇게 보겠다.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A와 B가 독립이 되도록 여기다 밑줄 그어줘야 되겠다. 그치? A와 B가 독립이 되도록의 밑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독립이 된다는 뜻은? 두 개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그것이 뭐와 일치하더라.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구한 거와 일치하더라. 요거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K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우선 쉬운 것부터 생각해.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부터 구할 수 있겠니? 딱 봐도 PA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 몇 개거든, 공이. 8개 중에서 흰 개를 뽑을 확률은 뭐야? 8분의 K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PA가 지금 8분의 K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PB도 구하기 쉽지 않을까? 홀수를 뽑을 확률. 전체 8개의 공 중에서 홀수 몇 개 있을 거야? 4개 있을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이지 않겠어? 홀수가 나올 확률은? 그럼 얘도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지. 얘네 둘은 구하기 쉬워서 이미 구해놨어.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게 얼마냐면 16분의 K가 나와야 돼. 즉 우리는 어떤 걸 찾아주면 되냐면 A와 B의 교집합을 계산을 한 게 16분의 K가 나오게 하는 그 K를 찾아주면 돼 라는 뜻이 되겠다는 거야. 이까지 해내시죠. 근데 이 K는 어디서 영향을 받아? A에서 영향을 받아. 그럼 우리가 흰 공을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약간 너네 머릿속으로 케이스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게 표야.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줄게 어떻게 푸는지. 자, 이렇게 적을 거고 여기에 K 값을 적을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K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값을 적고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거거든?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뭐부터 뭐까지 될 수 있대? 1부터 7까지 될 수 있대. 적어 이렇게 세로로 1, 2, 3, 4, 5, 6, 7 이렇게 적는 거야.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네가 케이스를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차차착 풀리는
하지만 아직 처음이니까 이렇게 조금 체계화시켜서 푸는 요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일단 그럼 PA 생각해보자. 우선 여기 7부터 갈게. 7. K가 7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흰 공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K가 7이라면 흰 공이 7개 있다는 뜻이겠지. 그럼 검은 공은 하나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흰 공이 7개 있으면 일단 PA는 여기다가 7 넣어주는 거니까 이때 값이 8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 PA라는 거 아까 구해놨잖아. 8분의 K라고. 그러니까 여기 K 값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칸 너네 다 채울 수 있지 않겠어? 8분의 7. 여기도 뭐라고 쓰면 돼? 8분의 6.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빈칸을 전부 다 채워줄 수 있겠죠? 요렇게. 이렇게 한다면 얘가 8분의 7, 얘 8분의 6, 얘는 8분의 5, 얘는 8분의 4, 8분의 3, 8분의 2, 8분의 1. 그래서 K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PA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PB는 달라져? 안 달라져? PB는 안 달라져. 계속 얼마야, PB는? 계속 2분의 1이겠죠? 계속 2분의 1 적으면 돼. 그러면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계속 2분의 1이다. 해줄게요. 계속 쓰기 귀찮아서. 그럼 곱한 결과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곱해서 얼마 나와? 16분의 1. 얘는 곱해서 16분의 2. 약분하지 마세요. 약분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더 헷갈려. 약분하지 말고 그냥 적어.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5, 16분의 6, 16분의 7. 이런 식으로 해서 PA 교집합 B의 값이 나올 거야. K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지금 나는 여기다 무슨 결과를 적은 거냐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결과를 적은 거야. 얘네 둘이 곱한 결과. PA와 PB를 곱한 그런 결과를 여기다 쭉 적은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지? 근데 얘가 뭐랑 같은지 확인해야 돼, 우리는? PA 교집합 B와 같은지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너네가 할 일은 PA 교집합 B를 구해주시면 돼, 여기다가.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A 교집합 B를 구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야? A 교집합 B라는 건 그럼 얘들아 모이면서 모이면 돼?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A 교집합 B의 의미가 그거잖아.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 맞아요? 그러면 K가 1이면 흰 공이 한 개란 뜻이야. 그러면 흰 공이 한 개란 얘기는 흰 공 이거밖에 없다는 뜻이지. 홀수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체 8개 중에서 1이겠죠. 그래서 8분의 1인 거야. 그럼 두 개 같아 달라? 두 개 값이 다르죠? 그럼 얘는 독립이랑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밑에 거 해보자. 밑에 거는 K가 2란 얘기는 이 흰 공이 몇 개가 됐다는 거야? 2개가 됐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2가 됐다는 뜻이거든? 그래 봤자 여전히 홀수는 몇 개예요? 여전히 1개겠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적어주면 돼? 8분의 2 되는 거야, 똑같이? 근데 16분의 2랑 8분의 1을 똑같잖아, 값이. 그럼 얘는 독립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 A 교집합 B는 이렇게 2개씩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지 않아? 이유가 무엇일까? 2개씩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 여기가 K가 3이면 3, 4 3개 여고 4개 여봤자 어차피 홀수는 1, 3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8분의 2제 얼마면 돼? 8분의 2면 되죠. 8분의 2. 그 다음 얘는 5, 6은 똑같이 홀수가 3개 생기겠죠. 8분의 3, 8분의 3. 그 다음 얘는 8분의 4. 요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계산해서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얘 8분의 2 돼요? 안 되네요. 얘 8분의 2 돼요? 약분하면? 안 되지? 아, 되네. 되니? 아, 되네. 아, 쏘리.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3 돼요? 안 되죠?
얘는 8분의 3 돼요? 되죠? 얘는 8분의 4 돼요? 안 되죠? 따라서 몇 개 나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나오지. 뭐일 때만 되는 거야? 짝수일 때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2, 4, 6 해서 몇 개?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2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옆에 도전 문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유형이거든? 지금 이거 너네가 해볼 거야. 시작.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표 그려서 해보면 돼. 자지 말고. 열심히 해요, 우리 박시우. 표 그리고 있어요? 좋아요. 일단 문제부터 이해하시고. 소리 나서? 이 현준이가 옆으로 자꾸 가. 맞지? 봐봐. 지금 너네가 여기까지는 다 잘했어. 표 그리는 것까지는 다 잘했거든? 지금 PA랑 PB랑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결과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A 교집합 B랑 같은 걸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M이 몇 개야? M이 1, 2, 3, 4, 5, 6 이렇게 6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표 그려주면 어차피 PA는 그냥 얼마일 수밖에 없어. PA는 계속 얼마예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1, 3, 5 해서 2분의 1이지 그냥.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2분의 1이에요. 볼 것도 없이 그냥 2분의 1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지. 그 다음에 PB는 이제 M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M이 여기서 1의 약수의 눈이니까 1의 약수의 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야? 6분의 1. 약수 여기 옆에다가 표시할게. 그럼 얘는 지금 1 하나고 얘는 1, 2 두 개고 얘는 1, 3 두 개고 그 다음에 얘는 1, 2, 4 세 개고 얘는 1, 5 두 개고 얘는 아이고 1, 2, 3, 6 네 개 나오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2, 얘 6분의 2, 얘 6분의 3, 얘 6분의 2, 얘 6분의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곱한 결과 적어주면 6이 1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2, 얘는 12분의 2, 얘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얘네가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에서 너네가 지금 멈췄는데 A 교집합 B의 의미가 뭐야? 이거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지. 여기는 A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이 1, 3가 나왔잖아. 그치? 이게 지금 내가 여기다가 쓴 게 B라는 집합 내가 여기 쭉 적어 놓은 거거든. 그럼 두 개 교집합 찾아주면 되니까 1, 3, 5와 교집합 1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6분의 1인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1, 3, 5와 여기 B의 집합 1, 2의 교집합 뭐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6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1, 3, 5, 1, 3 두 개잖아. 6분의 2 나오죠. 그 다음 얘는 1, 2, 4, 1, 2, 4 하나밖에 없네요. 6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 3, 5에 1, 5니까 1, 5 두 개 겹치죠? 6분의 2. 1, 2, 3, 6, 1, 2, 3, 6 몇 개야? 두 개 겹치죠? 6분의 2.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같은 거 찾아 이제. 달라. 같아. 되네? 달라. 같아. 같니? 달라. 그 다음에 얘는? 다르죠? 얘는? 같네요. 이렇게. 두 개 나오죠. 따라서 M이 2와 6. 두 개 나옵니다. 답은 8. 됐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쉬었다 할게요.